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곧잘 했어요. 부모님이 비싼 과외도 시켜주고 학원도 보내줬어요. 그래서 인서울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에 들어갔어요. 취업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합니다. 사원증 걸고 대기업 월급 따박따박 받으니까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나름 회사에서 잘 나갑니다. 매년 해외여행도 갈 수 있어요. 결혼을 해요. 아이를 낳습니다. 어느새 50이 되었네요. 직장에선 슬슬 눈치가 보입니다. 몇백이라도 더 받고 나가야 될 텐데 은퇴합니다. 퇴직금이 좀 있는데 할 줄 아는 게 없네요. 축하합니다, 사장님. 동네에 또 하나의 치킨집이 생겼네요. 사실 디테일을 빠뜨렸어요. 인생이 그렇게 착착착착 흘러가지는 않죠. 설명을 좀 곁들여 볼게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곧잘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못한다면 처음부터 삐걱대겠죠. 부모님이 비싼 과외도 시켜주고 학원도 보내줬어요.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하면 이것도 탈락입니다. 그래서 인서울 중상위권 이상 대학에 들어갔어요. 인서울에 들어가도 문제입니다. 취직은 별개의 이야기죠. 근데 인서울 대학 정원이 학생 대비 몇 프로죠? 취업 준비 열심히 했어요. 대학 때 알바 안 해도 되고 학점 열심히 딸 수 있고 어학연수도 다녀올 수 있고 기타 경력을 쌓기 위한 활동들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전제합니다. 만약에 알바를 해서 등록금을 벌어야 되거나 용돈을 벌어야 하면 그것도 탈락이죠. 대기업에 취직합니다. 근데 10%도 안 되죠. 90%는 중소기업에 취직합니다. 사원증 걸고 대기업 월급 따박따박 받으니까 친구들도 부러워해요. 마찬가지로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에 월 2, 300 받으면 모으려고 해도 잘 모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죠? 나름 회사에서 잘 나갑니다. 회사에서 잘 나간다는 얘기는 내가 일을 잘한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고 잘한다고 해도 회사에서 내 시간을 갈아 넣어야지만 인정을 받죠. 결혼을 해요. 결혼 자금이 부족해도 이해하고 나와 결혼해 줄 사람이 있다는 전제합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실전입니다. 어느새 50이 되었네요. 50까지 버티면 다행인 곳들도 많죠. 직장에서는 슬슬 눈치가 보입니다. 인사팀에서 자리 빼서 벽 보고 앉히지 않으면 다행이죠. 몇백이라도 더 받고 나가야 할 텐데 그 지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회사는 스스로 희망퇴직하는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보통은요. 은퇴합니다. 몇 세이냐가 중요하겠죠. 50대 중반까지 버텼으면 정말 잘 버틴 거고요. 60세까지 다닐 수 있는 직장에 다니고 계신다면 정말 축하드릴 일입니다. 퇴직금은 좀 있는데 있기는 하겠죠.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는데 남은 거 떼준 거 아니시죠? 할 줄 아는 게 없네요. 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은퇴를 해요. 축하합니다, 사장님. 동네에 또 하나의 치킨집이 생겼네요. 치킨집이 식상하시다면 편의점으로 하시죠. 어차피 매한가지입니다. 어떠세요? 한편으로는 잔인하고 한편으로는 또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신가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열심히 비싼 학원 보내고 키워서 인서울 대학 가고 취업 준비 잘해서 대기업에 들어간 직장인들이 근로소득으로만 살다가 은퇴했을 때 99%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부모가 가장 열망하는 자식의 커리어가 이거예요. 이것도 잘 돼서 대기업에 들어가면 이런 케이스고 중소기업이거나 그조차도 안 되면 저기 중간중간에 이미 하차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우리는 기어코 공부에 올인을 하고 기어코 월급쟁이가 되어서 목에 사원증을 걸려고 하죠. 제가 중요한 건 하나 빠뜨렸어요. 결혼을 하고 애 낳아 키우면 또 뭘 하죠? 사교육에 올인합니다. 애들 100만원, 200만원짜리 영어 유치원 보내고 수십만원, 수백만원짜리 과외에 학원에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 결혼 자금까지 대주려고 하죠. 이 정도까지 가면 과연 퇴직할 때 퇴직금은 온전할지 모르겠어요. 흔하게 치킨집으로 망할 기회조차 못 가질지도 몰라요. 노년이 되면 우리나라 노인 둘 중 하나가 빈곤하다는데 다 남 얘기라고 생각하죠. 어떻게든 되겠지 합니다. 성실하게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그 어떻게든 되겠지가 우리를 냄비 속의 개구리로 만듭니다. 근거 없는 낙관,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저도 대기업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예전에 한참 회사의 인정에 목마른 시기였어요. 진급도 빨리 하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밤 9시에도 퇴근하고 10시에도 퇴근하고 그랬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해야겠다고 맘먹고 일하다가 밤이 늦으면 가끔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회사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웠어요. 지금은 끊은 지 한참 됐지만 그때는 피웠었거든요. 그 옥상에서 시원하게 트인 야경을 보면서 정말 알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었어요. 내가 뭔가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 같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회사에서도 뭔가 성취하는 삶을 사는 것 같고 자부심도 느껴지고 그렇게 회사의 뽕에 취해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 장면들이 지금은 가장 한심했던 순간으로 느껴져요. 정말 뭐가 중요한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월급의 노예, 돈 3,400에 스스로의 시간과 에너지를 갈아넣는 인생, 그 끝에는 치킨집이 있을 건데 하는 생각.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제가 깨닫지 못했다면, 제가 생각을 바꾸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정말 아찔합니다. 근데 그만큼 그 장면이 저에게는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거든요. 지금과는 극명하게 달랐던 회사에 올인하는 삶을 살던 저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나타났던 장면이라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치킨집 사장님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준비되지 않은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대다수의 은퇴자분들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의점으로 바꿔도 요즘 유행하는 탕후루집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죠. 예전엔 대왕 카스테라가 대명사였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직장인들이 다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취직하기가 요즘에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을 테니까 어떤 직장이건 간에 들어가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본인의 몫을 잘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존경합니다. 직장에서 흘리는 땀방울, 근로의 고귀함을 욕보이지 않은 게 아니고요. 다만 근로소득만으로는 그 끝이 뻔한데 대부분 그 뻔한 결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실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반대로 자본주의 게임의 룰을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직장이 가져다주는 고정수입과 대출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걸 알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과 대다수의 모른 채 직장에 올인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그만큼 또 엄청나게 커요. 저는 또 대단한 부자가 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인식하고 생각을 조금씩 바꾸고 행동을 하면서 결국 좀 더 풍족한 삶을 살고 든든하게 노후 준비도 하고 그렇게 더 나은 삶으로 가자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선 현실 인식부터 해야 됩니다. 일단 내가 대기업을 다니건 월 300을 받건 월 200을 받는 회사를 다니건 간에 일단 상방이 열려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우리가 대학도 이미 졸업했고 직장도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받는 월급도 정해져 있고 진급을 해도 막 월 400 받던 사람이 월 1000만 원 받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월급의 상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만 하는 한 이건 이제 바꾸기가 힘듭니다. 이건 사실 슬픈 얘기지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그때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대학에 들어간 서열이 그때 정해졌으니까. 그럼 그때 정해진 상한선의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봐야겠다 마음 먹고 직장 안에서 올인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회사에서 0.1% 안에 들어서 대기업 임원 될 거 아니면 내가 막 주말도 없이 출근하고 평일에도 밤 10시, 11시까지 일하면서 갈아 넣어서 살면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진급 1, 2년 빨리 하는 거. 진급하면 내 월급이 막 500씩 오르나요? 1000만 원씩 오르나요? 아니죠. 일단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내 앞으로의 삶이 바뀌질 않겠구나. 내가 진급 1, 2년 더 빨리 해봐야 크게 나아지지 않는구나. 이건 참 가성비가 없구나. 이 게임은 답이 정해진 끝난 게임이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시선이 바뀌죠. 밖에서 무언가 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회사에서 내 시간을 팔아서 월급 받는 그 구조 바깥으로 나와야 무언가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투입하는 시간당 단가가 훨씬 더 높거나 내가 물리적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모조리 다 회사 밖에 있어요. 회사를 나오란 얘기가 아니라 직장에 다니면서도 꾸준히 그 외의 시간을 활용해서 배우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내가 들어와 있는 곳이 자유로운 연못이 아닌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잔불 위의 냄비라는 사실을 인식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뜨겁지는 않죠. 서서히 데워지고 있는 중이니 깨닫기 어렵습니다. 아니, 오히려 따뜻하기까지 하죠. 현실을 먼저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굳이 부동산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식을 해도 좋고 부동산은 당연히 좋고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고 자영업도 좋습니다. 다만 무엇을 하건 간에 반드시 배워서 준비기간 충분히 거쳐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퇴직할 때 돼서 급하게 3개월, 6개월 알아보거나 대충 배워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퇴직하기 5년, 10년 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에는 하면서 배우는 게 있고 배우고 나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하죠. 직장 일은 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입사하고 주어진 업무를 해나가면서 배우게 되죠. 그러면 갈고 닦아지고요. 그런데 투자는 아닙니다. 투자는 배워서 하는 거라고 하죠. 맨주먹으로 뛰어들었다가 잘못하면 어깨까지 부러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지금 은퇴 자금을 가지고 해야 한다면 더더욱 잘 배워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대기업을 다니건 중소기업을 다니건 월급쟁이로 살다가 퇴직 후 등 떠밀려서 치킨집 차리는 수순을 밟지 않게 우리 구독자님들은 생각을 달리하시고 지금부터라도 행동하시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건 자본주의는 자본, 사업, 자산 이런 것들로 맞서야 됩니다. 근로소득으로 맞서면 필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마음 한켠이 묵직해질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제가 사실 부동산에 눈을 뜨고 투자자의 삶을 살게 된 것도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에 눈을 뜨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도 은퇴 후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저는 부동산을 통해 수저를 바꾸는 일은 누구든 무조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은 잘 모르기도 하고 그 가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는 하지 않습니다만 부동산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하락장이라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식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관심 갖기 참 좋은 시장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수저 바꾸기 스푼체인지였습니다.